은퇴를 앞두고 오랜 시간 모은 자산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이들이 많다. 집을 정리하고 대출을 모두 갚고 퇴직금과 연금이 제때 들어올 계획을 세우며 마침내 일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자유와 여유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피어난다. 그러나 은퇴 후 1년을 보내고 나면 의외의 질문이 다가온다. 분명히 계획대로 모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공허할까라는 낯선 물음이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하루하루의 표정이 무겁게 느껴지고 어느새 몸과 마음은 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괴리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직장 생활이 남긴 습관, 관계의 공백, 그리고 삶을 지탱하던 의미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다. 김현수 씨는 35년간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며 꼼꼼하게 노후를 준비해 온 사람이다. 퇴직 전 그는 자녀들의 결혼까지 마무리했고 서울 근교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 3억 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 동료들은 그의 준비성을 부러워했고 그는 누구보다 안정된 은퇴를 자신했다. 그러나 퇴직 후 1년이 지날 무렵부터 이상이 찾아왔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와의 대화는 사소한 일로 자주 삐걱거렸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는 과거의 직장 이야기나 건강 염려로 흘러가고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지 못한 채 하루가 흐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돈은 충분했지만 마음은 허전했고 이유 모를 불안이 자주 찾아왔다. 다른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62세의 이정숙 씨는 교사로 정년퇴직 후 남편과 함께 시골 전원주택에서 살며 텃밭을 가꾸는 꿈을 실현하려 했다. 부부는 십수년간 마련한 퇴직금과 연금으로 도시에 살 때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맞닥뜨린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있었다. 도시와 멀어진 탓에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차 끊겼고 농사와 집 관리에 예상보다 많은 노동이 필요했다. 새로운 이웃들과의 교류는 쉽지 않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처음의 설렘을 빠르게 지워버렸다. 정숙 씨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도 하루가 길고 공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또 다른 예로 60대 초반의 박재호 씨는 오랜 금융권 근무 후 조기 퇴직해 여행하며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초기에는 그 계획이 즐겁게 이어졌지만 1년이 지나자 여행의 설렘은 줄고 귀국 후 일상의 공백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여행 중에 자유로움이 아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이 커졌고 관계와 목적이 부재한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공통된 교훈을 던진다. 은퇴 후의 불행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을 채워줄 의미와 관계, 그리고 일상의 리듬을 잃었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일과 성취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갑작스러운 시간의 자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른 채 허둥대기 쉽다. 안정적 자산을 쌓아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과 공허를 막아낼 수 없다는 점을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행복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역할과 정체성의 재구성이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성과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이나 작은 일거리, 취미를 넘어선 전문 영역의 탐색은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제공한다. 둘째, 관계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하다. 가족과의 유대만으로는 삶을 버티기 어렵다. 직장 외부의 친구, 지역 커뮤니티, 관심사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 마음의 균형을 지탱한다. 셋째,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다.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한다. 준비된 재정이 은퇴의 한 축이라면 일과 관계, 의미를 잇는 보이지 않는 자산은 또 하나의 축이다. 김현수 씨는 은퇴 2년 차에 접어들며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 진로 멘토 활동을 시작했고 이정숙 씨 부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텃밭 교실을 운영하며 교류의 즐거움을 되찾았다. 박재호 씨는 여행 대신 사진을 통한 다큐 작업에 도전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돈이 아닌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를 되찾는 과정 속에서 불안을 잠재웠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라면 지금부터 통장의 숫자만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어떤 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인가? 은퇴 후의 불행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사라질 때 시작된다. 모아둔 자산이 든든할수록 그 착각은 더 깊어질 수 있다. 결국 은퇴를 진정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돈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미리 설계하는 일이다.
그것이 은퇴 후 1년 삶을 망칠 뻔한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직장인들의 희망이자 목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정작 그 문턱을 넘은 뒤에 삶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던진다. 첫 해의 불안과 공허가 단순한 적응기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심리적 공백과 마주한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이 모순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오랜 기간 쌓아온 재정적 준비가 안도감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마음의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고 준비했다고 생각한 삶이 실제로는 빈틈투성이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생활비 계산이나 자산 운용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통해 얻어오던 의미와 관계의 결핍에 있다. 직장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자 자존감을 확인하는 공간이었고 매일 반복되는 출근과 협력, 성과를 위한 노력이 곧 삶의 구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은퇴 후 그 틀이 사라지면서 남는 것은 일정 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신이다. 김현수 씨가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찾지 못해 불안에 시달렸던 것도, 이정숙 씨가 이상적이라 여겼던 전원 생활에서 공허를 느꼈던 것도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물음과 연결된다. 오랜 시간 일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정의해 온 사람에게 은퇴는 정체성의 공백을 강하게 드러낸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상실은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퇴직 후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은퇴자는 감정의 파고를 겪기 쉬운데 이는 경제적 안정 여부와 별개로 나타난다. 일상이 무너지고 관계의 밀도가 약해진 자리에 불안이 자리 잡는 것이다. 더욱이 은퇴 후 초기에 찾아오는 자유로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미한 반복으로 변하면 과거의 직장 생활이 주었던 긴장감과 목표가 그리워지기까지 한다. 반대로 이 시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현수 씨가 청소년 멘토 활동을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듯이 새로운 역할과 도전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나누며 다시금 존재 이유를 확인한다. 이정숙 씨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텃밭 교실을 운영하며 얻은 기쁨도 같은 맥락이다. 돈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누군가와 나누는 행위가 일상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직장 동료 중심의 관계망을 넘어 취미와 봉사, 지역활동 등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 두는 일은 단순한 사교를 넘어 인생 이막의 자산이 된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건강과 몸의 리듬이다.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규칙적인 식사와 활동은 은퇴 후 쉽게 무너진다. 불규칙한 수면과 과도한 휴식은 신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박재호 씨가 여행 대신 사진 작업에 몰두하며 다시 목표를 찾았듯이 규칙적 운동이나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은 일상을 건강하게 이끄는 핵심 요소다. 전문가들은 특히 새로운 배움을 강조한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과 스스로를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거나 악기,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주며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준다. 결국 은퇴 이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보다 삶의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은 바로 이러한 관계, 건강, 배움과 같은 무형의 가치다. 재정적 자산이 든든하다면 이를 어떻게 쓰며 누구와 나누고 어떤 경험을 쌓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은 라이프테크, 즉 인생의 시간을 설계하는 기술이다. 김현수 씨가 처음 멘토 활동을 시작했을 때 느낀 낯선 긴장과 성취, 이정숙 씨가 텃밭 교실에서 마주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웃음은 모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을 사회와 나누며 젊은 세대와 연결되고 다시 배움의 길로 들어서며 스스로 성장하는 또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듯 은퇴 후 첫 해의 혼란과 불안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 이상으로 삶의 전환을 미리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을 배우고 누구와 교류하며 어떤 가치로 하루를 채울지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다. 모아둔 돈이 많아도 삶의 중심을 잃으면 불행은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재정이 기대만큼 넉넉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일과 관계를 꾸준히 가꾼다면 만족과 행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은퇴 후 1년 내 인생을 흔들었던 착각은 돈만이 안전망이라는 믿음이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통장을 채우는 힘이 아니라 내 삶을 채우는 힘이며 그것이야말로 인생 이막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